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일단 현대로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4만원 찍고 난 이후에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오면서 거의 2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고, 자,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도 몇 거래일 정도, 지금 한 4거래일 정도인가요? 계속해서 좀 상승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상승 추세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물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향후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물린 분들 어떤 식으로 물을 타면서 평단 관리 해나가야 될지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규로 좀 진입하시려고 관심 가지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가 신규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일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이제 개인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팔고를 좀 반복해주고 있고, 자, 특히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좀 강한 편이긴 했는데, 이제 최근 거래일에 좀 크게 들어오면서 그동안 상승을 견인했던 기관의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일단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됐죠.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2조 4천, 2조 4천. 자, 과거에 좀 횡보하다가 2조 7천, 8천, 3조 1천, 3조 4천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올라주는 점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막 드라마틱하게 어떤 이런 매출이 크게 는다, 막 이런 느낌은 없어요. 이제 차분하게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이고, 자, 영업이익도 이제 과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턴어라운드 이후에 꾸준하게 다시 한번 좀 올라주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작년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이제 오히려 이제 작년이 좀 더 좋았고, 올해는 좀 눌리지만 내년부터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살펴보시겠습니다. 260, 360, 210, 220, 220, 190. 자, 과거에 좀 높았어요. 200에서 300대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다시 100대 진입을 하면서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향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잘 받쳐준다면 크게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자, ROE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당연히. 그리고 2, 5. 자, 과거에는 별로였지만 작년에 14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도 9 정도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나쁘진 않고요.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진입이 예상되는 내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도 지금 뭐 나쁘진 않지만 개선이 점점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좀 최고치를 찍었죠. 이제 주당 순이익과 같은 흐름입니다. 올해 좀 떨어지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준비하고 있고요. 자,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일단 배당이 기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좀 할 것으로 예상치는 나오고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현재 PER 21배, PBR 1.8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싼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싼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로템은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6대, 96대 K2 전차를 폴란드에 납품하며 향후에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에코플랜트 부문의 수주 잔고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규모로 확대가 되었고, 이는 수익성 개선에 좀 기여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이제 레일 솔루션 부문은 2020년도, 21년도 이제 과거에 신규 수주가 부진하면서 이제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매출 감소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방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요, 거의 비슷해요. 레일 솔루션이 뭐 40% 중반대고, 이제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40% 중반대예요. 그리고 이제 에코플랜트가 한 11%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출 비중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레일 솔루션에서 좀 부진한 것을 방산에서 충분히 메꿀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하냐? 수주죠. 폴란드와 2차 계약을 통한 이 중장기 성장세가 지금 가장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2차 계약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2차 계약 잔여 물량 중 180대에 관한 납품 계약 체결, 이걸 좀 논의하고 있는데, 2차 계약은 1차 계약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금액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계약이 체결된다면 미래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이 파급력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수출 금융 지원제도 개선 등의 이런 노력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사의 폴란드 2차 계약 체결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루마니아와 체코 등 다른 지역으로의 K2 전차 추가 수출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향후에 기대가 될 만한 이런 미래 모멘텀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괜찮습니다. 일단 K2 전차 실전 배치를 위한 4차 양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8년까지 150대를 양산하게 될 것으로 일단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철도 차량을 신규 수주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철도 재건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테마를 지금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철도 차량 제작 전문 기업인 현대로템은 현지 신규 철도 차량을 120량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향후의 모멘텀들도 충분히 좀 좋아 보이고, 이제 수주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싼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은 더 잘 하신 거죠.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더 축하드리고, 지금도 충분히 진입은 가능한 구간이고 여전히 재료 살아있고 추세 살아있고 앞으로도 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이제 여전히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신규 진입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추가 상승 여력도 노려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자, 목표가 오늘은 두 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1차와 최종입니다. 자, 1차 목표가는 33,000원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자, 그리고 최종은 36,000원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33,000원 도달시 여러분들 비중 좀 줄여주시고요. 36,000원까지 이제 한번 최종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주 관련해서 뭔가 더 큰 모멘텀이 들어온다던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호재로 크게 나온다면 충분히 목표 주가는 더 올려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재료로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3,000원 도달시에 여러분들 비중 한 50에서 70%까지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소액 비중으로 36,000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물린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사실 지금 최고점에서 물려봐 지금 4만원, 뭐 3만원 후반 요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물 탄다면 충분히 자, 1차 목표가인 33,000원 밑으로 평단 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33,000원 위에 자신의 평단이 위치해 있다면 반드시 물 타서 33,000원 밑으로 빼주시고, 만일 본인 평단이 33,000원 밑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굳이 물 타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만 해 나가셔도 충분히 탈출 기회 혹은 익절 기회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자, 방산주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스윙 혹은 중기 이하로만 투자하시길 권유드리겠고, 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보시게 되면 이런 데도 충분히 자, 스윙에서 중기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찾아서 먹고 나와야지, 이거를 뭐 1년, 2년, 3년 주구장창 들어가는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대외적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상을, 그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구간이 일단 싼데 재료가 좋다, 그럴 때 이제 들어가서 구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꼭 그렇게 대응하시고, 월봉으로만 봐도 답 나오잖아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짧게 여러 번 먹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자, 주말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